매일 먹던 견과류, 이렇게 먹으면 오히려 몸에 부담됩니다. 여러분께 먼저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건강을 위해 매일 견과류를 드시고 계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아몬드 몇 알, 식사 사이 간식으로 호두 한두 개, 또는 텔레비전을 보면서 땅콩을 조금씩, 이렇게 하루도 빠짐없이 견과류를 드시는 분들이 요즘 정말 많습니다. 병원에서도 좋다고 하고, 건강 프로그램에서도 좋다고 하고, 주변에서도 다들 건강식이라고 말하니까 당연히 몸에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사실을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매일 건강식이라고 믿고 먹는 그 견과류 가운데 일부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가 최근 의료진들 사이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견과류는 분명 영양이 풍부한 음식입니다. 좋은 지방도 있고 단백질도 있고 몸에 필요한 여러 영양소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견과류를 건강 간식으로 추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얼마나 먹느냐, 그리고 어떤 견과류를 먹느냐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우리 몸의 대사 능력이 젊을 때와 조금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아무 문제 없이 먹던 음식도 어느 순간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병원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매일 먹던 음식인데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견과류의 경우 일부 성분이 많기 때문에 과하게 섭취하면 신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조금 놀라셨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견과류는 많이 먹어도 괜찮은 음식이라고 생각해 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는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견과류라도 어떤 종류는 많이 먹어도 괜찮지만 어떤 종류는 양을 조금 조절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많은 사람들이 견과류를 먹을 때 가장 흔하게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이 실수 때문에 건강을 위해 시작한 습관이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는 바로 그 부분을 차근차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많은 사람들이 매일 먹고 있지만 조금 주의해서 먹는 것이 좋은 견과류 이야기. 둘째, 오히려 시니어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견과류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사들이 실제로 권하는 가장 안전한 견과류 섭취 방법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마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지금까지 아무 생각 없이 먹어왔던 견과류 습관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혹시 지금 집에 견과류 한 봉지가 있다면 잠깐 떠올려 보셔도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견과류를 얼마나 자주 먹고 있을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거의 매일 같은 견과류를 드시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아침에 건강식이라고 해서 아몬드를 한 줌 먹습니다. 점심과 저녁 사이에는 호두를 몇 개 먹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땅콩이나 견과류 믹스를 간식처럼 조금씩 먹습니다. 이렇게 하루를 보내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견과류 섭취량이 꽤 많아지게 됩니다. 견과류는 크기가 작기 때문에 얼마나 먹었는지 체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는 조금밖에 안 먹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생각보다 많이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문제가 시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어떤 견과류는 특정 성분이 많이 들어 있어서 과하게 먹을 경우 몸이 처리하는 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장 건강을 관리해야 하는 분들이라면 이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떠오르실 수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견과류가 조심해서 먹어야 하는 종류일까요? 그리고 지금 내가 먹고 있는 견과류는
괜찮은 걸까요? 지금부터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먹는 견과류 이야기부터 하나씩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마 이 견과류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가운데 절반 이상은 이미 집에 가지고 계실 가능성이 큽니다. 건강 간식이라고 하면 거의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견과류입니다. 마트에 가도 가장 크게 진열되어 있고 견과류 믹스에도 항상 빠지지 않고 들어있는 종류입니다. 바로 아몬드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매일 먹고 있는 이 아몬드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알고 있던 이야기와 조금 다른 부분도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앞서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건강을 위해 매일 먹는 견과류가 혹시 몸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으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들으면 처음에는 조금 의아해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랫동안 견과류를 대표적인 건강식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몬드는 혈관에 좋다. 호두는 뇌에 좋다. 견과류는 좋은 지방이 많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 번 들어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몸에 좋은 음식이니까 많이 먹어도 괜찮겠지. 그래서 실제로 주변을 보면 이런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아몬드를 한 줌 드시는 분, 식사 사이 간식으로 호두를 드시는 분, 저녁에 텔레비전을 보면서 땅콩이나 견과류 믹스를 드시는 분, 이렇게 하루 동안 여러 번 나누어 견과류를 드시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견과류를 먹을 때 양을 거의 신경 쓰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견과류는 크기가 작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먹었는지 체감하기가 어렵습니다. 과자처럼 한 봉지를 한 번에 먹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집어 먹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자주 생깁니다. 처음에는 건강을 위해 조금만 먹어야지 하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텔레비전을 보면서 몇 알 더 먹습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또 몇 알 집어 먹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한 줌이 아니라 두 줌, 세 줌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견과류니까 괜찮겠지. 바로 이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 하는 가장 흔한 착각입니다. 견과류는 분명 몸에 도움이 되는 음식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열량이 높은 식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견과류는 특정 성분이 많기 때문에 양이 많아지면 몸에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조금씩 변합니다. 젊을 때는 아무 문제 없이 먹던 음식도 나이가 들면 몸에서 처리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좋은 음식도 양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전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매일 조금만 먹는데요. 하지만 실제 생활을 보면 이야기가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침에 건강식이라고 해서 아몬드를 한 줌 드십니다. 점심과 저녁 사이에 간식으로 또 몇 알 드십니다. 저녁에 텔레비전을 보면서 견과류 믹스를 또 조금 드십니다. 이렇게 하루를 보내면 실제로는 생각보다 많은 양을 먹게 됩니다. 특히 견과류 믹스 제품을 드시는 분들은 더 그렇습니다. 한 봉지를 열어놓고 먹기 시작하면 그 안에 여러 종류의 견과류가 들어 있습니다. 아몬드도 있고 호두도 있고 캐슈넛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니까 괜찮겠지. 하지만 결국 전체 양이 많아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같은 견과류라도 어떤 종류냐에 따라 특징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어떤 견과류는 특정 성분이 비교적 많은 편이고 어떤 견과류는 지방 함량이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견과류를 계속 많이 먹는 습관은 생각보다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 분들 가운데는 건강을 위해 특정 견과류를 매일 같은 양으로 꾸준히 먹는 습관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몬드가 좋다니까 매일 먹고 있어요. 호두가 뇌에 좋다니까 하루에 몇 개씩 먹어요. 물론 이런 습관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양과 기간입니다. 몇 년 동안 매일 같은 견과류를 계속 많이 먹는 습관은 생각보다 몸에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견과류를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현명하게 먹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도대체 어떤 견과류를 특히 조심해서 먹는 것이 좋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많이 먹는 견과류 가운데 가장 먼저 이야기해야 할 종류가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가운데도 집에 한 봉지쯤은 가지고 계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마트에 가면 가장 크게 진열되어 있고 견과류 선물 세트에도 빠지지 않고 들어있는 종류입니다. 건강 간식 이야기만 나오면 거의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견과류입니다. 바로 아몬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몬드는 건강에 좋은 견과류니까 많이 먹어도 괜찮다. 하지만 아몬드에는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특징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아몬드를 먹을 때 양을 조금 의식하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매일 먹고 있는 아몬드에 대한 중요한 사실을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알고 계셨던 이야기와는 조금 다른 부분도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자주 먹는 견과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마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가운데도 집에 한 봉지쯤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마트에 가면 가장 크게 진열되어 있고 건강식 코너에서도 항상 빠지지 않는 견과류. 바로 아몬드입니다. 요즘은 이런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물 한 잔 마시고 건강을 위해 아몬드를 몇 알 먹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예 작은 통에 담아두고 하루에 여러 번 나누어 먹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견과류 믹스를 사서 식탁 위에 두고 간식처럼 드십니다. 조금 출출하면 몇 알, 텔레비전을 보면서 또 몇 알, 이렇게 하루를 보내다 보면 아몬드를 꽤 자주 먹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에서 한 가지를 거의 신경 쓰지 않습니다. 바로 양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많이 안 먹어요. 하지만 실제로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아침에 몇 알, 점심 후에 또 몇 알, 저녁에 또 몇 알, 그리고 간식으로 또 몇 알, 이렇게 나누어 먹다 보면 어느새 하루에 한 줌이 훨씬 넘는 양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견과류니까 괜찮겠지. 바로 이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 하는 가장 흔한 착각입니다. 견과류는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이 맞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열량이 높은 식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견과류는 특정 성분이 꽤 많은 편입니다. 특히 아몬드에는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성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옥살산입니다. 이 이름이 조금 낯설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성분은 특별히 이상한 물질은 아닙니다. 채소나 여러 식품에도 들어있는 자연적인 성분입니다. 그래서 이 성분 자체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양입니다. 이 성분은 몸속에서 칼슘과 결합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작은 결정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결정이 계속 쌓이게 되면 신장 결석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의료 분야에서 자주 언급됩니다. 물론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몬드를 몇 알 먹는다고 해서 바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에게 적당량 섭취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적당량을 훨씬 넘어서 먹는다는 점입니다. 특히 건강에 좋다는 말을 들으면 조금 더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에 좋다니까 매일 한 줌 이상 먹어요. 또 어떤 분들은 견과류 믹스를 드십니다. 아몬드도 들어있고, 호두도 들어있고, 캐슈넛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여러 가지니까 괜찮겠지. 하지만 실제로는 전체 양이 더 많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대사 능력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젊을 때는 아무 문제 없이 먹던 음식도 나이가 들면 몸이 처리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신장은 우리 몸에서 여러 성분을 걸러내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좋은 음식도 양을 의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말은 아몬드를 먹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몬드는 여전히 영양이 풍부한 식품입니다. 좋은 지방도 있고 식이섬유도 있고 비타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습관입니다. 매일 많은 양을 계속 먹는 습관은 조금 조절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영양 전문가들이 견과류 섭취량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루 한 줌 정도. 손으로 가볍게 잡았을 때 한 번 잡히는 정도의 양입니다. 이 정도면 견과류의 영양을 섭취하기에는 충분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아몬드만 계속 먹기보다는 여러 종류의 견과류를 조금씩 섞어 먹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특정 성분을 한 번에 많이 섭취하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하나 흥미로운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아몬드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자주 먹는 견과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견과류는 아몬드보다 건강 이미지가 더 강한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이건 뇌에 좋다. 기억력에 좋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매일 꾸준히 드시기도 합니다. 바로 호두입니다. 그런데 이 호두 역시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한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루에 여러 개씩 매일 드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역시 양과 습관이라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많은 분들이 두뇌 건강을 위해 꾸준히 먹는 호두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를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아마 그 이야기를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먹던 방식이 조금 많았던 걸까? 그리고 아마 이 질문도 함께 떠오르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견과류를 먹는 것이 가장 좋을까? 다음 이야기에서 그 부분을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뇌 건강에 좋다는 이유로 꾸준히 드시는 견과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마 이 견과류는 많은 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모양부터가 조금 특별합니다. 반으로 갈라보면 마치 사람의 뇌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이런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호두는 뇌에 좋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분들도 많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호두 몇 알 또는 식사 후에 호두를 조금씩 드십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기억력에 좋다니까 매일 먹어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중에 기억력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지금부터라도 뇌 건강을 챙겨야지. 그래서 호두를 건강 습관처럼 드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를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몸에 좋다니까 많이 먹어도 괜찮겠지. 하지만 실제로 건강 전문가들이 늘 강조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좋은 음식도 양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호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호두에는 몸에 좋은 지방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오메가 지방산이라고 불리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심혈관 건강과 관련된 연구에서도 자주 언급됩니다. 그래서 호두는 건강식으로 자주 소개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특징도 있습니다.
호두는 열량이 상당히 높은 식품입니다. 작은 견과류 몇 알이지만 생각보다 열량이 꽤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몇 알만 먹습니다. 그런데 고소한 맛 때문에 손이 계속 가게 됩니다. 하나 더, 또 하나 더. 이렇게 먹다 보면 어느새 작은 접시 하나가 비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상황을 크게 의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과자보다는 낫겠지. 몸에 좋은 거니까 괜찮겠지. 물론 맞는 말입니다. 과자보다는 훨씬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에 대한 감각은 필요합니다. 특히 시니어 분들의 경우에는 이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쓰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아무 문제 없이 먹던 음식도 나이가 들면 몸이 처리하는 속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견과류는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하루 섭취량을 의식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많은 영양 관련 자료에서는 견과류 전체 섭취량을 기준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루 한 줌 정도. 이 정도면 몸에 필요한 영양을 얻으면서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양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습관이 있습니다. 견과류를 먹을 때 한 가지 종류만 계속 먹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몬드만 계속 먹는다든지 호두만 계속 먹는다든지 이렇게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것보다 여러 종류를 조금씩 섞어 먹는 것이 더 균형 잡힌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견과류 믹스 제품들도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작은 함정이 있습니다. 견과류 믹스를 사면 생각보다 양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아몬드도 있고 호두도 있고 캐슈넛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집어 먹다 보면 전체 양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런 방법을 추천하기도 합니다. 아예 하루 먹을 양을 작은 그릇에 따로 담아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양만 먹는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과하게 먹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견과류를 먹을 때 가능하면 소금이 많이 들어간 제품은 피하는 것도 좋습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견과류 가운데는 소금이나 조미가 많이 된 제품도 있습니다. 물론 맛은 더 좋습니다. 하지만 나트륨 섭취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무염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보면 결론은 아주 단순합니다. 견과류는 여전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품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조건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그리고 균형 있게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견과류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견과류는 앞에서 이야기한 것들과는 조금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견과류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하루에 몇 알만 먹어야 한다. 왜냐하면 다른 견과류보다 특정 성분이 꽤 많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견과류를 잘못 먹으면 몸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정말 적당량만 먹으면 꽤 좋은 영양을 얻을 수 있는 견과류이기도 합니다. 아마 이 이름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바로 브라질너트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브라질너트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를 차분하게 이어가 보겠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견과류도 이렇게 다 다르구나. 그리고 아마 이 질문도 떠오르실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견과류를 어떻게 먹는 게 가장 좋은 걸까? 다음 이야기에서 그 답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차분히 함께 따라오신 분들이라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내가 그동안 견과류를 조금 막연하게 먹고 있었구나. 사실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몸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은 가능하면 많이 먹는 것이 좋다고 말입니다. 특히 견과류는 건강식이라는 이미지가 워낙 강합니다. 텔레비전에서도 건강식으로 자주 소개되고 마트에서도 건강 코너에 항상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이런 습관을 만들기도 합니다. 식탁 위에 견과류 한 봉지를 올려두고 지나가면서 몇 알, 텔레비전을 보면서 또 몇 알, 출출할 때 또 몇 알, 이렇게 하루를 보내다 보면 생각보다 꽤 많은 양을 먹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아주 단순합니다. 견과류는 분명 좋은 음식입니다. 다만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조금 차분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견과류를 드실 때 기억하면 좋은 세 가지 중요한 원칙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견과류는 하루 한 줌 정도면 충분합니다. 많은 영양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손으로 가볍게 잡았을 때 한 번 잡히는 정도의 양입니다. 이 정도면 견과류에 들어있는 좋은 지방과 영양을 적절하게 섭취할 수 있는 양이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기준보다 훨씬 많이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침에 몇 알, 점심 후에 몇 알, 저녁에 또 몇 알, 그리고 간식으로 또 몇 알, 이렇게 먹다 보면 하루 한 줌이 아니라 두 줌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습관은 아예 하루 먹을 양을 미리 정해 두는 것입니다. 작은 그릇 하나에 담아두고 그 양만 먹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과하게 먹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 가지 견과류만 계속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드십니다. 어떤 분들은 아몬드만 계속 드시고 어떤 분들은 호두만 계속 드십니다. 하지만 여러 전문가들은 견과류도 다양하게 섞어서 먹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견과류마다 들어있는 영양 성분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몬드는 식이섬유가 비교적 풍부하고 호두는 특정 지방산이 많이 들어있으며 다른 견과류는 또 다른 영양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를 많이 먹는 것보다 여러 종류를 조금씩 나누어 먹는 것이 더 균형 잡힌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부분은 특히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가능하면 무염 견과류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트에 가보면 견과류 가운데 소금이 뿌려진 제품도 많습니다. 맛은 더 좋습니다. 그래서 손이 계속 가게 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나트륨 섭취는 조금 더 신경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소금이 들어가지 않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세 가지 원칙만 기억해도 견과류를 훨씬 건강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그래서 어떤 견과류가 가장 좋을까?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몸 상태도 다르고 식습관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영양 전문가들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추천하는 견과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피스타치오입니다. 피스타치오는 다른 견과류와 비교했을 때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비교적 풍부한 편입니다. 그리고 껍질을 하나씩 벗겨 먹어야 하기 때문에 먹는 속도가 자연스럽게 느려집니다. 이 점이 의외로 큰 장점이 됩니다. 아몬드나 캐슈넛처럼 한 번에 집어먹기 쉬운 견과류는 자기도 모르게 많이 먹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피스타치오는 하나씩 껍질을 벗겨야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먹는 양이 조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이 있습니다.
껍질을 벗겨 먹다 보면 빈 껍질이 쌓이게 됩니다. 이 껍질이 바로 내가 얼마나 먹었는지 보여주는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 가운데는 피스타치오를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적당량을 유지하기 쉬운 견과류. 물론 피스타치오만 먹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몬드도 좋고 호두도 좋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적당한 양과 균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생활에서 아주 간단하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견과류를 사오면 큰 봉지 그대로 두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 작은 용기나 작은 봉투에 하루 먹을 양만 나누어 담아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습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먹을 양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과하게 먹을 가능성이 훨씬 줄어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견과류를 식사와 함께 먹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 요거트에 조금 넣는다든지 샐러드 위에 조금 올린다든지 이렇게 하면 간식처럼 계속 먹는 습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정리해 보면 결론은 아주 단순합니다. 견과류는 분명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현명하게 먹는 것입니다. 하루 한 줌, 여러 종류를 조금씩, 가능하면 무염 제품, 이 세 가지만 기억해도 견과류를 훨씬 건강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분들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드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동안 너무 많이 먹고 있었나? 만약 그런 생각이 드셨다면 오늘부터 조금만 습관을 바꾸어 보셔도 좋겠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변화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작은 습관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채널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평소에 아무 생각 없이 먹고 있는 음식들에 대해 조금 더 차분하게 이야기해 보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건강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일반적인 내용이며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도록 구독 버튼을 눌러 두셔도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니어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을 편안한 라디오처럼 계속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